지난번까지 24개의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싱글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트레디셔널 메디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요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돼 오면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예요. 라벤더는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안정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라벤더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아로마 테라피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 라벤더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화학자였던 분이 계세요.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안이 화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향수 연구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 연구소에 폭발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화상을 입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 처치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괴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 화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소 안에 있던 것 중에 하나에 물인 줄 알고 담근 거예요. 이게 이제 좋아진 거죠. 우리가 보통 화상을 입으면요, 이게 경도가 있고 중증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가 보통 이제 쭈글쭈글해지거나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보니까 라벤더를 우린 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거는 물에다 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일은 오일대로 사용하고 그 물에는 하이드로졸이라고 해서 그 라벤더나 이런 그 수증기 증류했을 때 쓰는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피부가 다시 회복된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면서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이분을 보통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 라벤더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할 내용에서의 라벤더의 역할은 화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화독을 빼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뒤었을 때 이렇게 열감이 계속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필요하고 열감이 빠질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상이 생기면서 이 화상은요, 주의하실 사항 제가 말씀드리면 큰 부위는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방에서 뭐가 이렇게 튀었거나 아니면 잠깐 왜 냄비에 살짝 튀었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작은 부위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벤더를 하시면은요, 열감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뒤었을 때 물집이 생기잖아요.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르면은요, 물집이 쫙 빨아지면서 여기에 그 흉터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버릇적으로 물집을 빼고 거기다 하게 되면은요, 그 세포하고 사이에 물집이 있던 게 빠지면서 이게 부풀어 올랐던 게 붙으면서 좀 흉터나 자국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피부가 재생이 되려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원액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라벤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아로마는 다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라벤더는 원액으로 사용해도 안전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상이 생겼을 때는 그 위에다가 원액을 좀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 이제 피부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좀 안정적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오일들 있잖아요. 캐리어 오일들하고 섞어서 꾸준히 발라줘서 이제 흉터가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벤더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로즈마리인데요. 선생님도 로즈마리 많이 키우시죠? 저희 집도 키웠었는데 저희 집은 희한하게 잘 죽었어요. 로즈마리가.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로즈마리가
이 학명에 보면 로즈마리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의 이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풍을 맞아야 돼요. 얘네가 좀 흔들리면서 커야지만 잘 자란대요. 그리고 물도 잘 빠지고. 저희 집에서 죽었던 이유 첫 번째는 물을 제대로 안 준 거랑 그다음에 공기순환이 잘 되면서 환기가 잘 되는데 아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즈마리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즈마리는 이렇게 손으로 쓸잖아요. 그러면 향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입에서 추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즈마리를 지난번에 헤어식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혈행을 개선해 주면서 머리에 열이 빠지게 하면서 모발을 풍성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향을 맡았을 때 기억력을 자극해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요, 수학 계산을 더 빨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그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조람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사진 보시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애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얘인가?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꿀풀가의 오일들은요, 특징들이 이렇게 손으로 쓸어보면 향이 나요.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마당에 페퍼민트랑 스피어민트가 있는데 사실 그 보면은 몰라요. 근데 입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향을 해서 맡아보면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향이 확 다른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이쪽의 오일들은 잎을 한번 이렇게 손에다가 비벼가지고 향을 맡아보시면 다른 점을 아실 수 있어요. 마조람 같은 경우는 별명이 악마도 잠재우는 마조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번외편이긴 하지만 네 번째 보면 성욕 감퇴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 수도사들이 많이 키웠대요, 이거를.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뭔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제음제로 사용했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효능이 근육 이완이나 경련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경련이 있으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요걸 사용하면은요, 안정적으로 조금 주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악마도 잠재우는 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저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 환자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혈행이 잘 되면서 이렇게 조금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이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오일이고요. 마조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좋아요. 근데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주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 깔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근육의 경련, 이완, 그러니까 경련인 곳에 이완을 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도 있잖아요. 그냥 두통 말고 긴장성으로 자꾸 두통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조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멜리사예요. 멜리사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사실 레몬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허브 중에 레몬밤이라는 오일 있는데 그 레몬밤이 이 멜리사예요. 이 멜리사라는 말은 이제 그 학명에서 나온 거라서 우리가 보통 멜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레몬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멜리사 오일 굉장히 고가예요. 우리 근데 레몬밤으로 뭐 가루 내서 먹기도 하시고 요즘에 한창 유행 한번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루하고 이 오일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게 이 멜리사에 있는 특정한 성분은요, 배자마자 바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리사 오일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배자마자 바로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 어떤 거냐면 심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움이 되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뭐 이렇게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가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한 방울로도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는 오일들이 이제 고가의 오일들이에요.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멜리사 같은 경우는요, 섞음질이 많은 오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몬밤이라는 게 레몬 향이 나는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레몬 향이 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이 멜리사 오일을 섞어가지고 소통하거나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 멜리사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헤르페스라고 하는 구강 발진 수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통 단순 포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단순 포진이 이렇게 자꾸 퍼지고 또 하나 이게 좋아졌다 해도 피곤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멜리사는 그 바이러스를 아예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 사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발라도 이제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맨 처음에 발랐을 때 굉장히 써요. 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요. 이 입술 주변에다 바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도톰해진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에요. 단점은 고가다. 너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제 멜리사라고 해서 금액을 너무 싼 거를 사시면은 했다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생각하시고 이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바질이에요. 바질은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유럽 쪽에서 바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향신료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바질 페스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바질 파스타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피자에도 바질 올려가지고 먹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바질은 진짜 오래전부터 다양한 요리법으로 나온 그 허브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집에서 키워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리할 때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바질 오일 같은 경우는요, 로즈마리와 같이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런데 아까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기억력을 자극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질은요,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산만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정신이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이 바질 오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이제 날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타임이에요. 이 타임 같은 경우는 에이드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요런 거 잘라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타임도 향신료의 하나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타임 같은 경우는 신체의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지금같이 이제 유행하는 그런 감염성 질병에도 요 오일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향을 하시게 되면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타임의 추출 부위를 보면은 보통 다른 것들은 입에서 많이 추출하잖아요. 라벤더는 꽃에서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타임 같은 경우는 잎하고 줄기하고 꽃을 전체적으로 좀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스피어민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퍼민트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번 쓸어보시면 진짜 스피어민트 껌 향이 나요. 엄청 강하게 나거든요. 제가 이거 스피어민트를 발향해 봤는데 다른 오일들하고 같이 발향하면요. 이 향밖에 안 나요. 그래서 방안이 죄다 스피어민트 껌 향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로도 굉장히 강력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 이 스피어민트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신하고 뭐 신체의 균형일 수도 있고요. 외부와 이제 내부의 균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걱정될 정도로 감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보통 갱년기 되시면은 이게 살이 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살이 빠지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빠지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2, 3개월 만에 막 6, 7kg가 빠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빠지는 거는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중이 빠지는 거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이 스피어민트를 향을 맡고 나면은 균형을 맞춰주면서 이제 걱정할 정도로 살을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균형 잡힐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피어민트 향은 어, 체중 감소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 향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레가노도 들어보셨을까요? 오레가노? 다 이게 유럽 쪽에 있는 허브들이라 가지고 요즘엔 향신료가 외국 향신료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조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레가노는 타임과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그 감염성 질병들에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이 오레가노나 타임을요.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럽에서는 허브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이런 감염성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임과 오레가노 모두 그런 곳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신체에 온열감, 열감을 주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에 균형을 주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몸이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클라리세이지라는 이 꿀풀과의 그 오일 같은 경우는요, PMS라는 곳에 도움이 돼요. PMS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선생님들? PMS가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리세이즈라는 오일은 호르몬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 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도 있지만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성들이 좋냐면요. 이제 처음 초경 시작해가지고요. 갱년기 전에 있는 여성들은 이 오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음. 그 갱년기 이후에 쓰시는 여성과 관련된 호르몬 오일은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름만 알려드리자면 제라늄이에요. 로즈 제라늄은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에 좀 도움이 되고요. 이 클라리세이즈는요, 이제服用을 시작해서 갱년기 전에 있는 여성들, 가임기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절해요. 너무 많이 나오면 줄여주고 너무 부족하면 이제 조금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 계통의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모발에 쓴다 그러면요. 부스러지는 그런 모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부위는 지금 여기 보시는 전체적인 것을 추출을 해요. 타임처럼 꽃하고 잎하고 줄기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파촐리인데요. 파촐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피부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처진 피부 탄력에 좋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요 처진 피부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게 팔 있잖아요. 팔뚝살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촐리 오일을 바디크림 같은 데나 이런 데 한 방울 하셔가지고 이제 팔뚝이나 이렇게 뭐 배라던가 이렇게 처져 있는 쪽에다가 하면은요 진짜 탄력을 높여줘가지고 올려준다고 임상을 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꿀풀과 오일의 마지막이에요. 페퍼민트. 저희가 페퍼민트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라벤더와 이 꿀꿀과 마지막에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일단 일반, 아로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라벤더랑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고 계시고, 페퍼민트는 보통 치약맛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입안을 프레쉬하게 만들어주는데 거의 페퍼민트 향이 다 첨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퍼민트는 입에서 추출하고요. 입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제 숨 쉴 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뻥 뚫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보통 이제 코 막혔을 때 이 향 맡으면 엄청 좋아요.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드신다고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인데 소화불량이 완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음, 여러 가지로 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난번에 베르가못이라는 오일 한번 저희가 운양과에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 얘기했었잖아요. 그 베르가못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일에 스트레스 받아서 체했을 때 좋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허겁지겁 먹어서 체했을 때, 요랬을 때 이 페퍼민트가 들어간 거를 드시거나 배 부위에다가 바르시기만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위를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벤더부터 페퍼민트까지는 꿀풀가라는 그 식물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허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오일들은 거의 대부분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그런 형태로 추출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일단 특징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요, 소나무과라고 해서 화이트퍼라는 전나무가 있거든요. 이 전나무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선생님들, 한국은 사실은 다 그냥 모형을 쓰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추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주요한 그 트리 나무가 이 전나무예요. 이 전나무에 그 동물들이 많이 와서 잔대요, 밤에. 그런 이유가 재충전하고 원기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그 동물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이 오일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나무는 이제 보통 잎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소나무과들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랑 연결돼 있는 그 가지, 장가지들하고 함께 수증기 증류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허브 계열이라고 하는 오일 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나머지 다음번에 12가지는 아마 이제 어, 다 각각 다른 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추출한 것들, 오일들도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합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